5.18 광주 사태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기동하는 24단 지휘부를 습격하고 전남 지역의 48개소 무기고를 4시간 만에 습격해서 집결하여 계엄군인 공수부대와 정기전에 전투를 치른 군사행위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도소를 6자를 습격했고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을 새벽에 기습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행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이것이 민주화 운동이라면 전 세계에 민주화 운동의 사전적 정의는 다해줘야 할 것입니다. 요즘 5.18 광주 사태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 많은 논란을 참여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선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정북 좌파와 정북 정권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5.18 광주 사태가 순수한 광주 시민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무장폭동 반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당시 신군부가 조사하고 결론을 내렸던 김대중 내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종북 세력과 그날의 종북 좌파 정권은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무장폭동 반란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속이고 포장하고 속여왔던 것입니다. 도덕성이 없는 정권, 정권의 정통성이 없는 정권,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온 역사의 왜곡자, 거짓말쟁이 종북 정권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반역의 무리인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5.18로 시끄럽습니다. 5.18 광주 사태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기동하는 24단 지휘부를 습격하고 전남 지역의 48개소 무기고를 4시간 만에 습격해서 집결하여 계엄군인 공수부대와 정기전에 전투를 치른 군사행위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도소를 6자를 습격했고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을 새벽에 기습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행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이것이 민주화 운동이라면 전 세계에 민주화 운동의 사전적 정의는 다해줘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반정부의 목적을 가지고 폭력 집회, 불법 무장 반란을 일으켜도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5.18 광주 사태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 많은 논란을 참여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선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정북 좌파와 정북 정권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5.18 광주 사태가 순수한 광주 시민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무장폭동 반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당시 신군부가 조사하고 결론을 내렸던 김대중 내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종북 세력과 그날의 종북 좌파 정권은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무장폭동 반란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속이고 포장하고 속여왔던 것입니다. 도덕성이 없는 정권, 정권의 정통성이 없는 정권,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온 역사의 왜곡자, 거짓말쟁이 종북 정권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반역의 무리인 것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반역의 무리의 심장에 칼을 꽂읍시다. 결사투쟁, 결사헌쟁, 종북 좌파세력 적절하다. 도덕성이 없고 정권의 정통성이 없는 좌파 정권 타도하다. 애국의 이름으로,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반역의 심장에 칼을 꽂아라. 반역의 심장에 칼을 꽂아라. 감사합니다. 밤이 새도록 열모해도 좌편향된 판사와 검사들의 이상한 판결을 해도 날과 시간이 모자란 지경입니다. 이 모든 게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질서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5.18 특별법이라는 것도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혼란 지경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김영삼은 평등하라는 단어에 심취해서 판검사 임명할 때 국가관과 사상 검증을 해야 하는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오로지 성적 순으로 판사와 검사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일성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대거 사법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자교화 천국이 되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서 법을 파괴시켰습니다. 일사부절이라는 원칙을 저버리는 바람에 내란 음모 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을 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굴에는 복면을 하고 경찰서를 습격을 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무기고를 탈취하고 탱크를 몰고 장갑차를 몰고 어깨에 총을 메고 진압하기 위해 들어온 우리 경찰과 군인들을 무자비하게 쏴 죽인 민주화 세력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민주화 세력이 있단 말입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거짓과 위선과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여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들의 해결망측한 짓을 그대로 남김없이 다 까발려 유네스코에 그 진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나라 역사도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일본 보고 역사 왜곡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홍원 전 총리는 5.18 폭동 세력들의 공갈과 협박에 굴복하여 항복선언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작용화된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 몇 가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폭동 세력들의 호해지 배포와 강수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강주의 판결은 물론이거니와 조전영 전 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의원 신분으로 정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정교조에게 하루 벌금 3천만 원씩 정교조에게 배상하라는 기상천외한 판결을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또 비전양 장기수 이 인물을 만나기 위해 미리 북한 사람이 김일성 생가를 방문하고 김일성의 시신을 참배했는데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황당한 표현을 사용하며 일부 무죄 선고의 판결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판결입니까? 또 서울시 간첩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가가 없고 애국심이 엿보인다며 간첩 행위를 찾을 수가 없어서 무죄 판결을 내린 이런 또 황당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어난 얼마 후 있지도 않은 국정원 댓글을 만들어내어서 나라를 지키는 국정원 원장 원세훈 원장을 구속시키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 이분이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열무해도 좌편향된 판사와 검사들의 이상한 판결을 해도 날과 시간이 모자란 지경입니다. 이 모든 게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질서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5.18 특별법이라는 것도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혼란 지경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김영삼은 평등하라는 단어에 심취해서 판검사 임명할 때 국가관과 사상 검증을 해야 하는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오로지 성적 순으로 판사와 검사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일성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대거 사법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자교와 천국이 되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서 법을 파괴시켰습니다.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을 저버리는 바람에 내란 업무 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을 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굴에는 복면을 하고 경찰서를 습격을 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무기고를 탈취하고 탱커를 몰고 장갑차를 몰고 어깨에 총을 메고 진압하기 위해 들어온 우리 경찰과 군인들을 무자비하게 쏴 죽인 민주화 세력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민주화 세력이 있단 말입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거짓과 위선과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여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들의 해결망측한 짓을 그대로
있겠습니까? 자신의 나라 역사도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일본 보고 역사 왜곡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광주 사태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기동하는 24단 지휘부를 습격하고 전남 지역의 48개소 무기고를 4시간 만에 습격해서 집결하여 계엄군인 공수부대와 정기전에 전투를 치른 군사행위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도소를 6차례 습격했고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을 새벽에 기습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행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이것이 민주화 운동이라면 전 세계에 민주화 운동의 사전적 정의는 다해줘야 할 것입니다. 요즘 5.18 광주 사태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 많은 논란을 참여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선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정북 좌파와 정북 정권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5.18 광주 사태가 순수한 광주 시민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무장폭동 반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당시 신군부가 조사하고 결론을 내렸던 김대중 나라는 모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종북 세력과 그날의 종북 좌파 정권은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여 무장폭동 반란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속이고 포장하고 속여왔던 것입니다. 도덕성이 없는 정권, 정권의 정통성이 없는 정권,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온 역사의 왜곡자, 거짓말쟁이 종북 정권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반역의 무리인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5.18로 시끄럽습니다. 5.18 광주 사태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기동하는 24단 지휘부를 습격하고 전남 지역의 48개소 무기고를 4시간 만에 습격해서 집결하여 계엄군인 공수부대와 정기전에 전투를 치른 군사행위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도소를 6차례 습격했고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을 새벽에 기습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행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이것이 민주화 운동이라면 전 세계에 민주화 운동의 사전적 정의는 다해줘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반정부의 목적을 가지고 폭력 집회, 불법 무장 반란을 일으켜도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5.18 광주 사태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 많은 논란을 참여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선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종북 좌파와 종북 정권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5.18 광주 사태가 순수한 광주 시민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무장폭동 반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당시 신군부가 조사하고 결론을 내렸던 김대중 나라는 모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간의 종북 세력과 그간의 종북 좌파 정권은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여 무장폭동 반란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속이고 포장하고 속여왔던 것입니다. 도덕성이 없는 정권, 정권의 정통성이 없는 정권,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온 역사의 왜곡자, 거짓말쟁이 종북 정권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반역의 무리인 것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반역의 무리의 심장에 칼을 꽂읍시다. 결사투쟁, 결사헌쟁, 종북 좌파 세력 적절하다. 도덕성이 없고 정권의 정통성이 없는 좌파 정권 타도하자. 애국의 이름으로, 정의나 진실의 이름으로 반역의 심장에 칼을 꽂아라. 반역의 심장에 칼을 꽂아라. 감사합니다. 5.18 광주 사태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기동하는 24단 지휘부를 습격하고 전남 지역의 48개소 무기고를 4시간 만에 습격해서 집결하여 계엄군인 공수부대와 정기전에 전투를 치른 군사행위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도소를 6자를 습격했고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을 새벽에 기습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행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이것이 민주화 운동이라면 전 세계 민주화 운동의 사전적 정의는 당연해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5.18 광주 사태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 많은 논란을 참여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선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종북 좌파와 종북 정권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5.18 광주 사태가 순수한 광주 시민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무장폭동 반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즘 나라가 5.18로 시끄럽습니다. 5.18 광주 사태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기동하는 24단 지휘부를 습격하고 전남 지역의 48개소 무기고를 4시간 만에 습격해서 집결하여 계엄군인 공수부대와 정기전에 전투를 치른 군사행위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도소를 6자를 습격했고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을 새벽에 기습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행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이것이 민주화 운동이라면 전 세계 민주화 운동의 사전적 정의는 당연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반정부의 목적을 가지고 폭력 집회, 불법 무장 반란을 일으켜도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5.18 광주 사태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 많은 논란을
참여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5.18 공자 명단과 그 선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종북 좌파와 종북 정권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5.18 광주 사태가 순수한 광주 시민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무장폭동 반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당시 신군부가 조사하고 결론을 내렸던 김대중 나라는 모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간의 종북 세력과 그간의 종북 좌파 정권은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무장폭동 반란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속이고 포장하고 속여왔던 것입니다. 도덕성이 없는 정권, 정권의 정통성이 없는 정권,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온 역사의 왜곡자, 거짓말쟁이 종북 정권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반역의 무리인 것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반역의 무리의 심장에 칼을 꽂읍시다. 결사투쟁, 결사헌쟁, 종북 좌파 세력 적절하다. 도덕성이 없고 정권의 정통성이 없는 좌파 정권 타도하자. 애국의 이름으로,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반역의 심장에 칼을 꽂아라. 반역의 심장에 칼을 꽂아라. 감사합니다. 밤이 새도록 열모해도 좌편향된 판사와 검사들의 이상한 판결을 해도 날과 시간이 모자란 지경입니다. 이 모든 게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질서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5.18 특별법이라는 것도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혼란지경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김영삼은 평등하라는 단어에 심취해서 판검사 임명할 때 국가관과 사상 검증을 해야 하는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오로지 성적순으로 판사와 검사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일성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대거 사법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자경화 천국이 되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서 법을 파괴시켰습니다. 일사부질이라는 원칙을 저버리는 바람에 내란 음모 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을 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굴에는 복면을 하고 경찰서를 습격을 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무기고를 탈취하고 탱크를 몰고 장갑차를 몰고 어깨에 총을 메고 진압하기 위해 들어온 우리 경찰과 군인들을 무자비하게 쏴 죽인 민주화 세력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민주화 세력이 있단 말입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거짓과 위선과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여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들의 해결망측한 짓을 그대로 남김없이 다 까발려 유네스코에 그 진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나라 역사도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일본 보고 역사 왜곡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홍원 전 총리는 5.18 폭동 세력들의 공갈과 협박에 굴복하여 항복선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작용화된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 몇 가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폭동 세력들의 포해지 배포와 감수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강주의 판결은 물론이거니와 조전형 전 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의원 신분으로 정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정교조에게 하루 벌금 3천만 원씩 정교조에게 배상하라는 기상천외한 판결을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또 비전양 장기수 이 인물을 만나기 위해 미리 북한 사람이 김일성 생가를 방문하고 김일성의 시신을 참배했는데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황당한 표현을 사용하며 일부 무죄 선고의 판결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판결입니까? 또 서울시 간첩 공무원이었던 유성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과가 없고 애국심이 엿보인다며 간첩 행위를 찾을 수가 없어서 무죄 판결을 내린 이런 또 황당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어난 얼마 후 잊지도 않은 국정원 댓글을 만들어내어서 나라를 지키는 국정원 원장 원세훈 원장을 구속시키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열무해도 좌편향된 판사와 검사들의 이상한 판결을 해도 날과 시간이 모자란 지경입니다. 이 모든 게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질서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5.18 특별법이라는 것도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혼란지경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김영삼은 평등하라는 단어에 심취해서 판검사 임명할 때 국가관과 사상 검증을 해야 하는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오로지 성적 순으로 판사와 검사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일성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대거 사법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자경화 천국이 되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서 법을 파괴시켰습니다.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을 저버리는 바람에 내란 음모 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을 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굴에는 복면을 하고 경찰서를 습격을 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무기고를 탈취하고 탱커를 몰고 장갑차를 몰고 어깨에 총을 메고 진압하기 위해 들어온 우리 경찰과 군인들을 무자비하게 쏴 죽인 민주화 세력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민주화 세력이 있단 말입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거짓과 위선과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여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들의 해결망측한 짓을 그대로 남김없이 다 까발려 유네스코에 그 진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나라 역사도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일본 보고 역사 왜곡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 유공자 돌아가신 분이 154명 맞습니까? 여기도 4가 들어간다는 거지. 154명. 근데 유공자는 몇 명? 6,000명.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이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154명이 죽었으면 그 주변에 뭐 가족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최소 진짜 1,000명은 넘지 않으면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6,000명이 강원도에 있던 사람, 저 강원도 사람입니다. 저 경상도 여자 아니에요. 저 저번에 왔다 가니까 경상도 년이 뭐 지랄하면서 저한테 쌍욕하시던데 저 강원도 감자도에서 왔어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강원도 사람도 아닌 건 아닌 거고 경상도 사람이 보기에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6,000명이라뇨. 강원도에 있던 사람도 왜 유공자고 그 당시에 초등이었던 김경수는 왜 유공자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려운 얘기에서 지나가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분들은 뭐 무기고 뭐 어쩌고 뭐 몇 명이 죽었고 칼빈이 어쩌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별로 똑똑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444를 알려드릴게요. 이 폭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막 학생들을 생각해보고 대학생들은 생각을 해봐요. 학생 선생님한테 불만이 있고 교수님한테 불만이 있어. 불만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뭐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교도소를 털었다니까요. 무기고를 털었고 무기고를 어떻게 털었냐? 4시간 만에 44개 무기고를 털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일반 학교에서 미적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인문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막 무기고 군인들이 막 다 지키고 있는데 그거를 4시간 만에 다 털 수 있다고? 게릴라가 그렇게 전투 형식으로?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광주 유공자 돌아가신 분이 154명 맞습니까? 여기도 4가 들어간다는 거지. 154명. 근데 유공자는 몇 명? 6,000명.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이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154명이 죽었으면 그 주변에 뭐 가족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최소 진짜 1,000명은 넘지 않으면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6,000명이 강원도에 있던 사람, 저 강원도 사람입니다. 저 경상도 여자 아니에요. 저 저번에 왔다 가니까 경상도 년이 뭐 지랄하면서 저한테 쌍욕하시던데 저 강원도 감자도에서 왔어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강원도 사람도 아닌 건 아닌 거고 경상도 사람이 보기에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6,000명이라뇨. 강원도에 있던 사람도 왜 유공자고 그 당시에 초등이었던 김경수는 왜 유공자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정호 기쁨조 뭐라고? 구황성교 기쁨조는 위아래 이빨 다 뽑는다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충격적인 거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자좀들이 그렇게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했잖아요. 맞습니까? 전쟁 나면 가장 피해보는 게 누군지 알아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입니다. 정전 중에 아주 끊임없이 강간당하고 성폭행당하고 아주 무참하게 죽임당하고 아이들도 그냥 시체가 아주 그냥 땅바닥에 흐트러진 낙엽처럼 죽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자들 왜 정신없이 김정은을 평안을 갖다 줄 것 같아요? 김정은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침략한 6.25 김일성이라니까? 야, 김정은 기쁨조 뭐라고? 구황성교
기쁨 주는 위아래 이빨 다 뽑는다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충격적인 거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자좀들이 그렇게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 선동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나 왜 이거 왜 하는 줄 알아? 나 대학도 괜찮은 국립대 나왔고, 나 전공 살려도 할 수 있는데, 나라가 정말 너무 심각한 걸 깨달아서 알게 되어서 나왔습니다.